첫 번째 순서로 거꾸로 나이 드는 법, 디에이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가정의학과 전문의 리엔장 홍대점 김영진 원장님의 피부를 젊게 만들어주는 피부관리의 필요성을 알아보는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영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코로나19 이후 변화하는 소비자의 피부 고민, 최근 관리 트렌드에 따른 디에이징을 위한 피부 관리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학기술의 발달로 인간의 기대 수명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연히 단순한 내적 건강, 질병 없는 삶의 차원을 넘어선 외적 건강, 젊음을 가꾸는 삶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죠. 특히 사람의 첫 인상을 좌우하는 피부의 젊음을 유지하고자 하는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 젊고 건강한 피부를 원하는 고객들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럼 오늘의 주제를 설명하기에 앞서 우선 피부의 기능과 피부 노화에 대해 알아볼까요? 피부는 우리 몸과 외부 환경 사이의 보호벽입니다. 우리 몸무게의 약 17%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우 복잡한 구조와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 몸에서 수분, 전해질, 단백질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고 체온을 조절하며 면역 기능을 발휘하여 우리 몸을 보호하죠. 이러한 피부는 놀라울 정도로 매우 질기고 튼튼한 조직입니다. 성장 호르몬이 정점을 찍는 20대까지는 우리의 피부는 점점 두꺼워지지만 노화가 시작되는 20대 후반 내지 30대 이후부터는 호르몬 수치가 감소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세포 수와 세포 분열 속도가 감소하면서 피부를 구성하는 모든 층이 얇아지기 시작하는데요. 특히 햇빛을 많이 받는 얼굴, 목, 팔, 손 등의 피부는 더 빨리 얇아지게 됩니다. 평균적으로 표피의 두께는 10년마다 5에서 6% 정도씩 얇아진다고 하는데요. 또한 진피층에서 피부 탄력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 콜라겐 섬유, 탄력 섬유 세포의 손상이 시작돼서 개체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얇아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 얼굴 지방이 본래의 위치에서 점점 중력 방향 아래로 처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피부 노화의 초기 징후가 가장 잘 두드러지는 부위가 눈가, 그리고 리본존 혹은 나비존이라고 일컫는 양측 볼인데요. 이 20대, 30대 여성들의 가장 큰 고민 부위이기도 하죠. 피부 탄력이 떨어지면서 살이 아래로 처지고 각 부위의 잔주름이 눈에 띄기 시작하고요. 모공이 외부 자극에 의해서 확장되는 양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한편 최근 마스크를 착용하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서 습도 조절과 환기에 문제가 생겨 이 마스크에 의해 가려지는 양쪽 볼 그리고 턱끝 부위에 뾰루지 같은 피부 트러블을 호소하는 젊은 여성분들이 많이 늘어난 것도 최근 특이사항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첫 인상을 볼 때 가장 시선이 많이 가는 부위가 눈 주변 부위인 만큼 이 부분의 노화는 심리적인 위축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초기 관리가 매우 중요하죠. 따라서 눈가와 양 볼은 피부 노화의 초기 징후가 잘 드러나는 부위인 만큼 이를 초기에 바로 잡아야 젊은 피부를 더 오래 유지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왜 나이가 들면 피부 성분이 변화하며 노화가 진행이 될까요? 이엔 두 가지 학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태어나면서 유전적으로 결정이 되어 있다는 학설로 일생 동안 피부가 어떻게 노화될진 자신의 DNA에 이미 프로그램이 되어 있다는 학설입니다. 즉, 몇 살이 되면 피부가 일정한 정도로 노화되도록 노화 속도가 결정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살아가면서 외부 자극에 의해 조금씩 손상을 받아서 점점 피부 노화가 진행된다는 학설인데요.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알아봅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포는 산소를 사용하죠. 그런데 산소를 체내에서 사용하는 중에 세포는 불안정한 형태의 산소인 활성산소라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이 활성산소는
원자 주위를 돌고 있는 전자의 수가 짝을 이루지 못하는 산소 분자를 말하는데요. 전자들이 짝수로 짝을 이루고 있으면 안정한 형태의 산소이지만 홀수일 때는 불안정한 상태가 되어 짝을 맞추려고 주위 분자로부터 전자를 빼앗아 자기 자신을 안정화하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자를 빼앗긴 주위에 있는 물질은 손상을 받게 되죠. 물론 적정한 양의 활성산소는 우리 몸의 면역을 관장하는 림프계를 순환하며 외부에서 침입하는 나쁜 적들을 죽이는 역할도 합니다. 하지만 이게 너무 많아지면 혈관으로 노출돼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다양한 혈관 질환의 원인이 되죠. 이러한 혈관 질환들이 전신의 순환 장애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이 과도한 활성산소 자체가 혈관을 타고 주위 조직을 조금씩 손상시켜 장기의 기능을 저하시키는데 그 손상이 세월이 가면서 피부에 축적되면 피부 노화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즉 살면서 우리가 산소를 사용하는 한 활성산소는 계속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로 인한 피부 노화는 피할 수 없다는 게 학설인데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피부 노화의 원인인 활성산소를 없앨 수가 있을까요? 다행히도 우리 몸에는 이런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이른바 항산화 보호 시스템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매 순간 생기는 활성산소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고 있죠. 문제는 이 시스템이 완벽하지 않다는 점인데요. 체내에서 자체적으로 생성할 수 있는 외인성 항산화 물질을 꾸준히 보충하면 항산화 시스템이 더욱 잘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엔 글루타치온 같은 효소, SOD, 코엔자임 Q10 등의 내인성 항산화제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섭취해야만 하는 비타민 A, C, E, 항산화 미네랄, 식물이 가진 색소인 카로티노이드, 카테킨, 플라보노이드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항산화 치료에서 출발한 개념들 중에서 대표적인 것들이 안티에이징과 디에이징인데요. 그렇다면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우선 안티에이징이란 노화 방지 혹은 항노화를 뜻하는 말로 늙어가는 몸을 더 이상 늙지 않게 늦춰주는 개념입니다. 안티에이징은 다시 연령대에 따라 입문 단계와 적극적 단계로 나눕니다. 우선 입문 단계인 30대에서 40대는 노화가 진행되기 시작해 얼굴 라인의 변화가 서서히 나타나는 시기로 이때 무너진 턱선과 얼굴의 V라인을 잡아주는 시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요. 반면 적극적인 단계에선 주로 50대 이후를 포함하는 그룹인데 수술 혹은 침습적인 시술 등을 통해서 주름진 얼굴을 개선함으로써 삶에 큰 활력을 얻고자 합니다. 반면 디에이징은 몸을 다시 젊게 만들자라는 안티에이징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인 개념으로 노화를 사전에 예방해 젊음을 유지하자라는 의미입니다. 주로 20에서 30대 젊은 층들을 중심으로 각광받는 트렌드로 시술 짓고 바로 화장을 하고 외출 혹은 출근할 수 있는 상태를 선호하는데요. 단순히 외부에서 보이는 현상뿐만 아니라 몸 안에서 문제되는 내부의 순환 문제, 항산화 등에 중점을 두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피부 속 세포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에 관심을 갖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럼 여기서 최근 미용, 성형 시장의 트렌드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몸에 직접 칼이나 주사를 찌르는 방식의 침습적인 시술에서 앰플, 기계를 이용한 비침습 또는 최소 침습 시술을 선호하는 고객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통증 내지 위험도가 높은 시술 혹은 수술에 대해서 꺼려하는 추세인데요. 한 번의 시술로 드라마틱한 변화를 주기보다는 한 듯 안 한 듯 자연스러운 시술 후 모습과 반복적인 시술을 통해서 자연스럽고 체계적인 변화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한 포인트를 교정하려 하기보다는 얼굴의 전체적인 조화를 중요시하는 고객들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의 키포인트죠. 단순한 안티에이징에서 디에이징 혹은 슬로우 에이징으로 개념이 변하고 있습니다. 이전처럼 노화 현상이 눈에 띄기 시작하는 40대 초반 이후부터 교정하려는 안티에이징 관점에서 접근하는 수술 혹은 시술보다는 20대부터 주름과 탄력 소실, 얼굴 윤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서 다양한 스킨 부스터를 포함한 제품들을 활용해 젊은 시절부터 노화가 시작되는 시점 자체를 미리미리 늦추려는 이른바 디에이징적 접근을 많이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그러면 디에이징을 평소에 실천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피부를 젊게 만들어주는 디에이징을 위한 실생활에서의 관리 수칙 몇 가지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햇빛 노출을 최대한 피해야 합니다. 이 활성산소를 만드는 외부 자극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햇빛 노출인데요.
이 야외 활동 시엔 가급적 선글라스를 쓰는 것이 눈과 눈 주변 피부를 보호해 줌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해가 뜨고 지는 시간에 눈으로 햇빛이 직접 들어오기 때문에 이 시간대에도 꼭 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자외선 차단제를 노출된 피부에 습관적으로 발라주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마스크 등으로 완전히 가려지지가 않는 역광대, 관자, 그리고 목 부위에 꼼꼼하게 발라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보통 피부 1제곱센치 넓이당 2mg의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것이 좋은데요. 얼굴 전체에 발랐을 경우에는 보통 500원 동전 크기 하나 분량 정도를 얼굴 전체에 펴바른다는 느낌으로 꼼꼼하게 발라주는 것이 좋고요. 또한 활동하면서 이게 계속 닦여나가기 때문에 적어도 2시간에 한 번씩은 덧바르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목욕할 때 때를 밀거나 미용실에서 각질층을 주기적으로 벗겨내는 것은 피부를 건조하게 하고 습진을 유발하고 피부를 늙게 하는 습관이므로 피해야 합니다. 또한 샤워를 마친 후에는 얼굴을 포함한 온몸에 보습제를 바르고 추가로 하루에 한 번 더 도포해서 하루 2회씩 바르면 더욱 좋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과식, 과음, 흡연은 피부를 급속히 노화시키기 때문에 피해야 합니다. 소식이 노화를 억제하므로 적정량의 식사를 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신선한 과일과 야채를 충분히 먹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많은 양을 먹으라는 게 아니라 다양한 종류를 먹으라는 말인데요. 앞서 언급한 다양한 항산화 성분이 포함된 식품을 잘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몇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현미와 녹색 야채, 채소에는 글루타치온이, 토마토에는 라이코펜, 당근에는 베타카로틴, 오렌지와 호박에는 크립토잔틴 등의 카로티노이드가 풍부하고요. 녹차에는 폴리페놀 성분의 일종인 카테킨이 풍부해 노화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스트레스도 산화 스트레스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최대한 피하시고요. 운동을 규칙적으로 즐겁게 하도록 합시다. 특히 잠을 충분히 자는 게 중요한데요. 수면 시에 우리 뇌의 송과체에서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 중에 하나인 멜라토닌이 분비가 되는데요. 특히 밤 11시에서 새벽 4시 사이에 가장 많이 분비가 되기 때문에 이 시간에 꼭 잠을 잘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과학적으로 효능이 입증된 기능성 화장품을 잘 선택해서 바르면 피부 노화를 예방하고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제대로 된 과학적 방법으로 임상 연구를 했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고요. 피부의 근본적인 기능을 포괄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 앞서 언급드렸던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화장품을 고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